시진핑 후계자로 언급되는 왕양은 지한파. 중화권 일부 언론이 최근 왕양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23일 중국 전 현직 지도부의 여름휴가 겸 비공개 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시 주석은 자맹하는 반면 왕 상무위원은 대외 행보에 적극적이라며 그가 중국의 차기 지도자가 될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국제라디오 방송 RFI 25일 임유명의 중국 고위급 인사가 현지 언론에 왕 상무위원이 시 주석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흘렸다고 했습니다. 시 주석이 내년 가을 당대회에서 집권 장기화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러한 보도는 이례적입니다. 왕 상무위원은 안우이성 수저우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 아들로 태어난 흑수저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17살의 식품 가공 공장 직원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모범 노동자로 인정받아 문화대혁명 말기에 지방 간부 양성학교 교사에 임명됐고 이를 계기로 중국 최고 간부 양성소인 중앙당교에 입학해 정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33세의 안우이성 퉁링시장에 올라 아기시장이란 별명이 붙었고 38세의 안우이성 부성장에 발탁돼 중국 최연소 부성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40대의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에 진출해 요직들을 두루 거치며 각종 국가발전 계획 수립에 관여했습니다. 50대에는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의 지원 사격을 받아 중국 직할시인 충칭시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인 광둥성의 당서기 1인자를 맡았습니다. 후진타오가 이끄는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 8로 분류되지만 정치 파벌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을 듣습니다. 시 주석에게도 국무원 부총리로 중용돼 2013년에서 2018년 대외무역, 빈곤대책 등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중국 지도자급 정치인 중에서는 보기 드문 지한파입니다. 광둥성 서기 시절 삼성, LG 등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과 인연을 맺은 경험이 있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2박 3일 방한 기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총수들을 거의 다 만났습니다. 왕 상무위원이 시 주석의 후계자로 낙점됐다는 주장은 최근 그에 잇따른 행보로 인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왕 상무위원은 19일 티베트 중심도시 라싸에서 열린 티베트 중국 편입 70주년 기념식에 중앙대표단 단장 신분으로 참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같은 사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2001년 티베트 편입 50주년 기념식에는 후진타오 당시 국가부주석이, 2011년 열린 60주년 행사에는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이 중앙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참석했었기 때문입니다. 후진타오와 시진핑 모두 행사 다음에 열린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 1인자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왕 상무위원이 시 주석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주장은 낭설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콩 명보는 25일 허술한 근거들에 기반한 소문이라면서 왕 상무위원이 아무리 정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라 해도 시 주석의 후계자라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왕 상무위원은 시 주석보다 겨우 2살 어려 후계자로서의 나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1인자에 오르기에는 왕 상무위원이 너무 늙었다는 말입니다. 명보는 2018년 개헌으로 국가주석의 이연임 제한 조항이 폐지된 상황에서 시 주석이 내년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지휘봉을 넘길지도 의문이라며 시 주석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그가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 상무위원이 시 주석이 아닌 리커창 총리를 승계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